이 종목은 대체 무슨 이유로 오르고 내렸을까요?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7개 종목 꼽아봤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면세점주 볼까요? 장 초반부터 강세를 나타내고 지금도 이 상승세를 키운 종목들이 몇몇 보이죠? 호텔신라도 그렇고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신세계도 3에서 4%대 강세입니다. 5월은 우리에게도 휴일이 많지만 일본도 골든위크 주간이라고 해서 긴 연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로 방한하는 이 일본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이 잡힐 것이란 전망들이 있고요. 가뜩이나 면세점 업체들 3월에 판매 실적 굉장히 좋았는데 앞으로도 기대된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또 주가가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현대제철을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나왔는데 안 좋았어요. 하지만 시장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분기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어떤 미래의 기대를 쏠리면서 주가는 12%나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66,600원 나타내고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금호석유인데요. 7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패널 유도체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시각 9%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계 업종 가운데 하나 볼까요? 두산인프라코어 오늘 주가 8% 넘는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굴삭기 매출이 그렇게나 좋았다고 합니다. 깜짝 실적을 기록했고요. 두산인프라코어 10,000원대 넘어서서 1,200원 현재 상승폭을 키우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반면에 악재 같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시장 대비해서 분위기가 안 좋죠. 3% 넘는 조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로펌이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몇몇 반도체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램 가격을 담합했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어쨌거나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84,400원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엔 시멘트주, 안 볼 수가 없죠. 와, 정말 강합니다. 성신양유가 23% 넘는 쌍용양유 18% 이렇게 줄줄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 경제 협력 사업이 진행될 때 북한이 자재를 우리 쪽에서 이제 또 가져다 썼지 않습니까? 시멘트도 그렇게 될 것이다. 수익 예상된다라는 맥락입니다. 정말 강하고요. 건설주 통일이 될 것 같다라는 말들을 이 최근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현대건설이 24% 강세고요. 두산건설, 남광, 토건 등등에서 웬만한 종목들 10% 이상의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설주들. 1분기 실적도 참 잘 나왔는데 앞으로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개 종목을 꼽아놨는데요. 네. 이 중에서 뭘 한번 볼까요? 건설주 한번 그렇죠. 볼까요? 네. 진짜 많이 올라가요. 사실 지난주 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것보다 더 크게 올라가는 것 같았거든요. 네네. 오늘 보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사실 건설 업종 자체가 한 9%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만큼 그냥 뒤에 건설자만 붙어도 사실 한 5에서 많게는 2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그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다. 그 기저에는 남북 경협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27일 날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예상을 했던 거는 이제 평화 의제에 대한 내용만 사실 다룰 걸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요. 실리적인 부분이 좀 언급이 되게 되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더 보게 된다라면 사실 이제 건설 쪽에서 이제 도로라든지 그다음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제 그 협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건설주들에게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사실 인프라가 좀 많이 예전보다 많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양을 보게 되더라도 사실 이제 필요한 사업 규모가 한 44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된다라면 국내 건설 업체들이 향후 정말 이런 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많은 부분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건설 업체들 사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편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부분이 있었고요. 대우건설도 대우건설도 괜찮았고 그리고 뭐 대리인산업도 나쁘지 않았고. 맞아요. 그만큼 실적적인 측면도 받쳐주고 거기에 모멘텀까지 탑재를 하게 되니 이제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걱정인 거는 기대감 너무 크고 사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혹여나 너무 올라버려서 이게 만약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뭐 이어진다면 모를까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마냥 오르진 시장은 또 아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볼까요? 그래도 의견을 좀 준다면 좋아요, 나빠요, 글쎄요 중에 저는 일단 의견은 좋아요를 드리고요. 혹시 타픽도 여쭤봐도 될까요? 타픽은 가장 강한 이제 현대건설을 현대건설 쪽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네. 아니시면 아예 조금 실적적인 측면으로 좀 다가갈 수 네, 있는 종목, 네. 태형건설 이 작은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증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퍼로 보게 된다라면 사실 거진 3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많이 네. 이제 저렴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태형건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미 회담까지 다시 한번 모멘텀이 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조금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네. 좀 필수적으로 한번 더 껴 넣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북한 관련한 이슈를 오늘 사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어서요. 오른 그쵸. 종목군들을 보면 네. 건설주 보고 이어서 시멘트주도 한번 볼까요? 네네. 아, 진짜 강해요. 근데 이제 시멘트주에 대한 판단도 건설주와 비슷하세요? 어떻습니까? 일단 시멘트주에 대해서는 사실 건설주에 이어서 뭐 건설주가 조금 더 쉰다라면 그 뒤에는 시멘트주가 오히려 더 강세로 갈 수 있는 모습이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많은 부분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시멘트 업종을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부씩 편입을 좀 시키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제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세아 시멘트를 좀 말씀을 좀 아세아 드리고 시멘트. 싶고요. 물론 이런 이 남북 경협 이외에도 보게 된다라면 사실 한라 시멘트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사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부분이 사실 빅7에 불과했던 부분이 빅3까지 올라왔던 그렇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적적인 모멘텀도 상당히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 중국에서 시멘트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시멘트 가격이 좀 안 올랐던 부분이 상당히 조금 주가를 못 오르게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시멘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국내 시멘트 가격도 역시나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마련됐다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이제 국내 시멘트 업체들도 조금 더 좋은 주가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 자체는 네. 여기도 좋아요? 네, 좋아요를 찍고 드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매수 타이밍은 근데 진짜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렇다고 내일 당장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수 타이밍을 내가 밑에서 잡겠다. 음. 그런 거는 사실은 너무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약간의 비중 조절로서 그 네네. 부분을 좀 극복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악재 같은 종목 하나 볼까요? SK 하이닉스.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네. 매매가 진행이 됐었다면 코스피도 하락으로 마감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이 반도체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네네.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그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진짜 이렇게 안 좋은 얘기입니까?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악재에 의해서 5.2%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이 디램 가격 담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조금 소송이 제기가 되면서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이크론에 이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체들에게 상당히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고 2004년도에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담합을 했던 부분이 걸리게 되면서 사실 배상액이 한 1조 원까지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간 배상액 같은 경우에 한 3,200억 정도가 좀 부과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진짜로 진행이 된다라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게 사실 조금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2004년도 같은 부분에는 그러한 이제 이 가격 담합에 대한 부분을 미국 법무부에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간 로펌 업체에서 그 부분을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차이를 보이게 되면서 이번에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판결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하락 그리고 이제 내일 쉬고 그 다음 이제 주 후반 들어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괜찮을까요?
저도 그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의견은 글쎄요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요? 어떤 부분이 걸리나요? 일단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가 매수의 찬스임에는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또 한 가지 IT 업체들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이 네. 환율이라는 이제 팩터를 봐야 무시 되는데, 못하죠. 예, 그 환율이라는 팩터 자체가 1,060원에서 1,080원 사이를 계속적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는 이제 워낙 강세가 더 혹시나 이어질지 모른다라는 이제 투자 심리가 계속적으로 깔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제거가 되기 전까지는 반등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저는 글쎄요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출 기업들에게는 이 환율이라는 변수를 빼고는 얘기가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런 이 환율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는 와중에도 실적을 잘 낸 기업들 있단 말이에요. 물론 SK하이닉스도 그렇지만 두산인프라코어도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굴삭기 시장에서 중국의 판매가 그렇게나 잘렸다고 하는데요. 네네. 오늘 주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뭐 1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저 역시 실적이라는 것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사실 매출액 같은 부분이 지금 한 25%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63% 정도가 좀 증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에서 굴삭기 판매가 상당히 좀 잘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중국에서 굴삭기 판매 자체가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점유율이 좀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8.3%의 시장 점유율에서 9%까지 좀 상향이 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확실히 두산 인프라코어만의 이런 강점을 좀 가지고 있었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부품망의 이제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했던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게 된다라면 굴삭기 시장이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두산 인프라코어의 실적은 좀 안정적으로 2분기, 3분기 그리고 연간 실적까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매번 이렇게 좋다고 하고는 네네. 주가가 참 안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엔 진짜 앞으로도 좋다라고 봐도 될지 의견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의견은 좋아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이 실적이라는 키팩터 자체가 주가에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도래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뭐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적적인 측면이 없이도 많이 움직였던 바이오라든지 뭐 지금 남북 경협주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더욱더 이제 가속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실적이 정말 주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시장으로 좀 변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탑7 가운데 네 종목 꼽아서 또 우리 과장님과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내일장 탑픽 이 4개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어디로? 네, 시선을 저는 시멘트주. 시멘트주. 네, 말씀을 진짜요?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매수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네. 뭐 이래도 앞으로도 괜찮은 좋을 만한 섹터로 시멘트주를 꼽고 갑니다. 이제 4월의 마지막 거래일 네. 이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5월에 대한 시장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내다보겠습니까? 5월 시장은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좀 보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 2일부터 지금 FOMC 회의가 예정이 좀 되어 있던 부분이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금리가 사실 어떻게 이제 매파적인 성향이 나올지 비둘기적인 성향이 나올지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도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조금 더 이제 강세 시장을 좀 보일 것 같다라는 저희 이제 바람이 좀 들어가면서 네.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4월 마지막 이 날에 거래를 한번 마감시켜보도록 할까요? 안신 앵커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개장한 국내 증시. 내일 휴장을 앞두고 있지만요.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호가 살펴보면 2,500선에서 추가로 상승하면서 2,515선까지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약 1%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도 9개나 됩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낙폭을 키워나갔고 1.25% 내리며 875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대장주 삼성전자가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상태죠. SK하이닉스는 2.99% 약 3% 가까운 내림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집단 소송 피소 우려감이 감돌고 있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각각 약 2%, 3.5% 내림세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약세, 코스닥 지수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 보시면요. 대장주부터가 내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SK 3.44% 내림세, 신라젠 개장 초부터 약세를 보이더니 어느덧 하락폭을 5%까지 키워나갔습니다. 반대로 HLB, 메디톡스는 강세를 보였고 각각 약 3% 가까운 강세, 1.5%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비바이오주 CJ ENM도 무려 2%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장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4월 30일 마감 상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없는 코스피는 강세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남북 경협주 강세와 외국인의 매수세 덕분이었는데요. 0.85% 강세를 보이면서 2513선, 2514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거래 만의 하락으로 전환된 코스닥은 1.15% 내림세를 시현을 하면서 876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 넘는 순매수 물량을 시장에 유입을 하면서 시장을 상단으로 이끌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 관망세가 짙었고요. 개인이 무려 8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된 점이 아쉬웠습니다. 1,577억 원대 순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던졌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개인, 기관, 외국인 수급이 잠시 전에는 동반 매수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개인 쪽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18억 원 매도 우위. 하지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나타났고 기관 130억 원의 순매수 우위, 외국인도 68억 원 매수를 해나갔습니다. 섹터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남북 경협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철강금속 업종도 오름세를 보였는데 현대제철이 12.45% 강세를 보였고요. 포스코, 대장주 6.13% 오르면서 오늘장을 대응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 가운데 가장 큰 상승세를 나타나기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시밀러주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종목으로 살펴보시면요. 셀트리온이 결국 2% 가까운 낙폭을 시현을 했군요. 27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 한미약품, 유한양행 나란히 2% 내리면서 오늘장을 대응했습니다. 그 가운데 녹십전은 1.64% 오름세로 21만 6,500원으로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마감 분위기 정리해드렸습니다.